안녕하세요.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드는 충북기후환경교육연구소 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랑 짤막하게 이야기할 주제는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 그 속에서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지구를 생각하는 초록 발자국이라고 잡아봤어요. 딱 보니까 어딘가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이 여행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여행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몰디브라고 아시죠?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아름다운 섬이에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이라고 하고 있는 산호초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여기도 역시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호수라고 소금바다죠. 염분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요, 정말로 생태계의 보고이고요.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열대우림이고요.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집트 피라미드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아시는 여행지입니다. 알프스 산맥 굉장히 유명하죠. 알프스 산맥도 역시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콩고 분지는요, 콩고에 있는 열대우림인데 브라질 아마존 밀림 다음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두 번째 큰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공통점들을 딱 보시면 혹시 느끼는 게 있을까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겠죠. 마지막 이 사진을 보면 대충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고 있는 산호초로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이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바다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1999년도에 저 산호초가 2020년도에 모두 다 고사해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행지의 공통점은요, 기후위기로 곧 사라질 곳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다들 아시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겼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파리의 개선문인데 역시 물에 잠겨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모두 사실은 가상사진이에요. 그러나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는 경고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위기는 곧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구의 모든 기후 조건들을 급격하게 위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구를 생각하는 두 개의 발자국을 소개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태 발자국인데요. 생태 발자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연 생태계에 남기는 영향을 발자국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그림은요, 나라별로 생태 발자국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죠. 그리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호주와 미국같이 지구의 모든 자원을 소비한다면 지구가 5개 이상이 필요한 것처럼 굉장한 심각한 생태 발자국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인처럼 산다면요,
지구는 3.4개가 필요하죠. 그만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자국은요, 바로 탄소 발자국입니다. 탄소 발자국은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의 총량, 즉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느냐를 발자국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고 우리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지구에 최대한 영향을 덜 미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들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런 건강한 여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여행 수칙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숙소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나 도보 여행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육식은 탄소 배출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로컬 푸드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기본이겠고요. 플라스틱도 최대한 자제해보고 항상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종들의 보존과 환경보호에 자세를 갖는 것 역시 필요하겠죠. 여기에 제시된 것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친구와 함께 서로 약속하는 여행 수칙을 정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글에서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로 웨이스트 샵, 즉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한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 곳이 전국에 2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로 제로 웨이스트 샵 매장 보기 하면은요, 200개의 리스트가 쫙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을 하든 어느 공간에 가든 그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비닐봉지 없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런 매장이 어떤 것인지 둘러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전국의 로컬푸드 매장 현황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 로컬푸드 매장 현황 찾기 치시면 매장에, 전국의 로컬푸드 매장 현황에 리스트가 쫙 뜨고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표처럼 각 지역에 많은 로컬푸드 매장의 주소가 쭉 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서 직접 한번 건강한 음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농부가 만든 음식이 어떤 것인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죠. 채식 식당이에요. 이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채식 식당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리스트도 저렇게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찾고자 한다면 갈 수 있어요. 발전소 시설을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발전소 시설도 어딘지 갈 수 있어요.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 해상 단지를 견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은 자원순환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견학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진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센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 대표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재활용 플라자이고요. 청주에도 있어요. 청주에 내수에 그 수림제 있죠. 그 근처에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제품을 탄생시키는 멋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예인데요. 서울에서 그 학부모 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 탄소 중립 실천 공간을 지역별로, 각 구별로 쭉 모아서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의 동작구에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고,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 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프론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자동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요. 자, 이런 공간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견학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의 체험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마포구나 동작구처럼 각 지역에 어느 지역을 간다 하면 그 지역에 생태 전환 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없는 여행을 제안 드리는 거고요. 소비와 그 폐기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것. 이 여행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